서론, 몰락의 거울, 일본. 오늘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에는 과연 무엇이 비치십니까? 그저 경제가 조금 어려워진 이웃나라 혹은 고령화로 활기를 잃어가는 조용한 사회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표면 아래에 숨겨진 훨씬 더 거대하고 섬뜩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경제 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즉 냉전 이후 서구 세계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세계화 질서가 무너져 내리며 내는 비명소리이자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한 구조적인 경고장입니다.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꼽혔던 일본은 지금 세계의 거대한 파도가 충돌하는 가장 위험한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인구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안보는 타국에 의존하며 주변 강대국들의 경제적 압박은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덮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싼 노동력, 국경 없는 자본, 그리고 미국의 압도적인 힘에 기대어 굴러가던 서구 주도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망 선고와도 같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일본이 겪고 있는 이 위기들이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현실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 강대국 사이에 낀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부채 문제까지. 일본은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여정에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서진 약속,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도박.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1991년으로 되돌려 봅시다.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자신들이 역사의 최종 승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념 전쟁은 끝났다. 앞으로는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그들은 동맹국들에게 아주 달콤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생존 전략 따위는 필요 없다. 안보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당신들은 오직 효율성만 따져서 돈을 벌면 된다. 일본은 이 제안을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받아들인 모범생이었습니다. 주식회사 일본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자국의 튼튼했던 공급망을 해체해 인건비가 싼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안보 전략은 전적으로 워싱턴의 우산 아래에 맡겨버렸습니다. 이것은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국가의 명운을 건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전 세계 무역이 막힘없이 흐르고 미국의 힘이 절대적이었던 시절, 이 도박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건값은 싸졌고 기업의 이익은 늘어났으니까요. 하지만 화려한 파티 뒤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 패권 국가에 기생하여 유지되는 질서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자 한때 견고해 보였던 글로벌 시스템은 유리창처럼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바로 이 깨진 시스템의 파편에 온몸이 찔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의 덫,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일본의 상황이 유독 심각한 이유는 외부의 충격이 닥쳤을 때 이를 막아줄 방어막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효율성이라는 핑계로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대신 모든 것을 외부에 맡겨왔는데 바로 그 외부 환경이 적대적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을 보십시오.
과거 중국은 그저 값싼 물건을 만들어주는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은 무역, 관광, 기술, 그리고 히토류와 같은 핵심 자원을 무기 삼아 일본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진국 경제가 경쟁국의 공급망에 얽혔을 때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공장을 돌리려면 옆집에서 부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옆집 사람이 나의 적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지금 안보는 미국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데 당장 먹고 사는 경제의 목줄은 중국이 쥐고 있는 기가 막힌 전략적 덫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강대국 경쟁 시대에 끼인 국가가 겪어야 할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치명적인 딜레마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스스로를 보호할 결정권조차 잃어버리고 운전대를 남이 흔드는 대로 차가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이 대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가 중국으로부터 즉각적인 경제적 역풍을 맞은 사건은 전략적 오판 하나가 나라 전체를 얼마나 큰 구조적 불안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늙은 사자의 포효, 감당할 수 없는 도박. 이 모순이 가장 위험하게 폭발한 지점이 바로 대만 문제입니다. 최근 일본 정치권은 대만의 유사는 곧 일본의 유사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겉보기엔 용감해 보이지만 냉정하게 분석하면 이것은 자신의 체급을 넘어선 감당할 수 없는 도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조차 대만 문제에 대해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직접 개입을 확언하지 않는데 일본이 주인인 미국보다 더 앞서 나가며 중국을 자극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을 독자적으로 막아낼 힘이 없으면서 목소리만 높인 전략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베이징은 일본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굳이 미사일을 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거나 관광객의 발길을 끊거나 핵심 부품의 수도꼭지를 잠그기만 하면 일본의 첨단 산업은 그대로 멈춰섭니다. 1980년대 세계를 호령하던 경제대국 일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쇠락하는 산업 경쟁력과 줄어드는 인구를 안고 화난 거인 중국과 멀리 있는 보호자 미국 사이에서 떨고 있는 늙은 국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자신의 힘을 기르기보다 남의 힘에 기대어 번영을 누리려 했던 그 안일함이 낳은 뼈아픈 부메랑입니다. 최후의 보루 붕괴, 인구와 부채의 협공. 인구는 줄고 동맹은 흔들리고 적은 강해지는 상황. 일본 정부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돈을 찍어내는 마법뿐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행은 금리를 제로, 심지어 마이너스로 내리고 국채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빚으로 쌓은 평온을 유지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일본이니까 괜찮아라며 스스로 최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천재적인 금융공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바로 인구입니다.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사라진 아이들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마주한 진짜 공포는 빚이 아니라 그 빚을 갚을 미래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물학적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 중인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더 소름 끼치는 현실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 마침내 시장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본 국채금리가 발작하듯 치솟은 것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일본의 환상을 믿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260%를 넘어섰습니다.
금리가 단 1%만 올라도 갚아야 할 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발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야 하는 죽음의 소용돌이. 이것이 바로 돈을 풀어 번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동화, 환상의 비참한 끝입니다. 결론, 낡은 지도는 불탔다.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서구 주도의 세계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일본은 예외가 아니라 우리 미래의 미리 보기입니다. 인구 절벽, 감당할 수 없는 빚, 강대국 사이에 낀 지정학적 비극. 오늘 일본이 흘리는 식은땀은 내일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오한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정치를 이기고 효율성이 안보보다 중요하며 돈을 풀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달콤했던 세상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효율성의 시대를 떠나 생존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명확합니다. 경제는 결코 지정학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기술이 좋아도 그것을 지킬 힘과 자원, 그리고 사람이 없다면 그 번영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국가는 과연 안전한가? 우리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리고 빚으로 쌓아 올린 가짜 번영에 취해 진짜 위기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 일본이 보내온 이 구조적 경고를 부디 흘려듣지 마십시오. 세계는 변했고 그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잔혹할 만큼 공평하게 닥쳐올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계 경제의 이면과 지정학의 냉혹한 진실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본의 위기가 과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